자, 반갑습니다. 2020 4월 전국합평 물리학2 해설 맡은 장혜수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올해 첫 시험 물리학2 시험을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학생들은 정말 어렵구나. 역시 물리학2는 어려워 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5월 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요. 물리학2를 약간 좀 간을 보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리학2를 선택할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한번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은 4월 전국 합평이에요. 맞았다 틀렸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하나하나 문제를 뜯어가면서 이 문제 속에 들어있는 개념들, 공식들, 또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선생님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힘 3개를 줬습니다. F1, 2, 3를 주고 그들의 알짜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한 칸은 1뉴턴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A는 이 방향, 여기 있는 A에 작용하는 F1이 이 방향, F2는 이 방향, F3는 이 방향이라 방향이 다 제각각이에요. 이런 경우에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힘 3개를 합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F1은요. 그래요. X 방향과 Y 방향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벡터 분해죠. 또 여기 있는 F2도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X 방향과 Y 방향으로 F2를 벡터 분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F3도 마찬가지죠. X 방향과 Y 방향으로 벡터 분해합니다. 벡터 분해하다 보면 이처럼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인,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인 것들은 다 지워지고요. 남는 거 2개 남죠? 요거랑 요것만 남습니다. 한 칸이 1뉴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1뉴턴과 1뉴턴의 합성, 바로 루트 2뉴턴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뭐죠? 벡터를 알짜임을 구해라 할 때 합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나 삼각형법이 아닌 벡터를 분해한 다음에 축으로 X축과 Y축으로 분해한 다음에 그렇게 방향 반대이고 크기 같은 것들 지워나가면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벡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2번 루트 2뉴턴이 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전형적인 물리2 문제입니다. 한쪽은 X방향의 속도 성분을 줬고요. 한쪽은 Y방향의 속도 성분을 줬습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물체의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제시를 했고 우리는 이 2개를 합쳐서 이 물체가 어떻게 갔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물리2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쪽 X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하는데 Y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 방향, 수평 방향, X방향 뭐 이런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과 또 연직 방향 또는 Y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를 합성하게 되면 이 물체의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고 이 물체를 만약에 X와 Y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X방향으로는 속력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할 것이고요. Y방향으로는 점점점 속력이 느려졌다가 꼭대기에서 멈춘 다음에 다시 방향을 바꿔서 빨라지는 전형적인 포물선 형태의 운동이겠죠. 그죠? 이때는 이제 가속도로 작용하는 그 힘이 어떤 힘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힘이 뭐 중력이다 어떻고 저쩌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 보통 운동장에서 보는 포물선 운동의 궤적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차근차근 잘 이해하면서 정리해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자, 0부터 4초까지 변이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X방향으로도 변이가 있지만 Y방향으로도 변이가 있어요. 대신에 Y방향은 처음 있는 곳까지 다시 돌아오죠. 어떻게 하나요? 이쪽에 있는 밑넓이가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면적 있죠? 면적이 이만큼 나옵니다.
여기 밑넓이가 이만큼이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변위를 구할 때는 2와 마이너스 1을 더해서 0. Y방향으로는 변위가 0이에요. 결국에는 이 물체의 변위는 X가 결정한다. 그리고 요 그래프의 밑넓이 8이 이 물체의 전체 운동 4초까지에서의 변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8m다라는 거 맞았습니다. 괜찮죠, 그죠? 다음 니은. 2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얼마냐? 가속도는요, 이쪽에는 가속도가 없어요. 따라서 이쪽 건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만 가속도가 있고 그 가속도 2초는 속도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2초일 때의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알아주면 되겠죠? 자, 보면 지금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크기만 따지라 했으니까 1m/s 제곱이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은 맞았고요. 다음 디귿이에요. 속도의 방향은 1초일 때랑 3초일 때는 서로 반대 방향이냐라고 했는데 이 둘의 합성한 운동은 포물선 운동이고 1초일 때는 꼭대기 가기 전이니까 이 방향, 3초일 때는 바닥에 내려오기 전이니까 이 방향, 서로 방향이 반대가 아니죠. 이거랑은 반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맞는 거 기억과 니은 맞는 3번이 정답인 거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문제들은 예전에도 얼마든지 수능 기출로 충분히 나와 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또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바로 삼각함수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물리학2는요, 여러분 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삼각함수나 벡터에 대한 어떤 이해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 문제도 그런 문제고 이제 3번이 배점 3점짜리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일정이 F로 딱 줬더니 멈춰 있더랍니다. 여기 있는 이 F는 이 물체를 딱 못 내려오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때 F를 치웠어요. F를 치웠더니 이 물체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때 가속도가 얼마? 2분의 1 g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각이 얼마인지 몰라요. 세타. 그때 이쪽에 있는 이 빗면을 따라 내려오게 하는 힘이 있죠. 힘. 질량이 m이니까 중력은 mg예요. 중력은 mg. 하지만 빗면을 내려오게 하는 힘은 mg sin 세타입니다. 외우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질량 m을 제외한 나머지 g sin 세타가 바로 가속도예요. g sin 세타가 가속도인데 그 g sin 세타가 2분의 1치래요. 그 얘기는 sin 세타가 2분의 1이란 얘기죠? 그러면 세타가 얼마입니까? 아, 요거 30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자, 요게 30도입니다. 일단 요걸 먼저 찾아내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 있는 이 F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F가 저 물체를 딱 못 오게 막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화살표가 이 물체를 막은 것처럼 보여요. 그죠? 정작 저 힘은 이 물체에 작용해야 하는데 그 작용점이 여기 있거든요. 이게 작용점이에요. 이게 작용점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저 그림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 있는 작용점을 여기 안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힘이 작용하는 물체가 바로 이 물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바로 F란 얘기예요. F. 그런데 이 F가 있던 말던 상관없이 이 물체는 어디로? 빗면 아래로 얼마에? mg sin 30도. 그럼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니까 그냥 바로 계산해 쓰죠. 2분의 1 mg만큼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힘과 여기 있는 힘은 방향이 약간 어색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F를 이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빗면에 나란하게 벡터 분해하고요. 또 빗면에 수직하게 벡터 분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로 끌고 올라가려는 요 빨간색의 힘과 아래로 내려오려는 요 하얀색의 힘이 딱 알짜 힘이 수평 방향으로 여기 요 빗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R자임이 0이기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 면을 누르는 이 힘은 면이 또 위쪽으로 밀어주니까 또 그것대로 R자임을 0을 만들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수직항력 관련된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에는 이 힘과 어때야 됩니까? 같은 크기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밀리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는 이 빨간색 힘 뭡니까? 이거랑 크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2분의 1 mg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 2분의 1 mg가 아니라 바로 요 F예요. F는 요 힘 F에 요게 뭔지 모르겠네요. 요게 바로 세타의 동위각입니다. 결국 요게 각이 3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이 여긴 직각이 되겠죠. 그죠? 직각이고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F의 코사인 30도가 2분의 1 mg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F의 코사인 30이 2분의 1 mg라고 식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학투에서 삼각함수를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F로 정리하기 위해서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2하고 2하고 지워지죠? 그러면 결국 F는 얼마? 루트 3분의 mg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바로 1번이 정답이 되죠. 여기 있는 요 상학함수에 대한 내용들 잘 좀 익혀두시고 빗면과 연관된 부분 잘 익혀두시고 특히 물리학2에서 2015 교육과정에서 R자 힘에 관련된 부분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수능에서도 이와 같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좀 표시해 두시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 원운동 문제예요. 지금 고정된 P점과 Q점이 빙글빙글 돌면서 같은 주기로 등속 원운동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중심축으로부터 P는 가까웠고 Q는 좀 더 멀다라는 말까지 나와 있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죠. 기억, 각속도는 같냐? 여러분 같이 돌면 각속도가 같으니까 기억 맞았고 니은 속력은 누가 더 크냐? 속력은 V는 R 오메가에서 같이 돌면 각속도가 같기 때문에 속력은 R이 결정한다. R은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Q가 더 크기 때문에 Q가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디귿,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누가 더 크냐? 구심가속도 크기 A는 R 오메가 제곱 아니면 R분의 V 제곱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주기가 똑같고 각속도가 같기 때문에 각속도가 들어있는 왼쪽 식을 쓰는 거죠. 왼쪽 식을 고르는 순간 오른쪽 식은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따라서 Q가 더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도 Q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는데 P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이고요. 뭐 어렵지 않은 완전히 그런 원운동에서의 개념과 공식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이번 2015 교육과정에 새로 들어온 이제 우리 줄의 실험이죠. 여기 있는 요 물 젖개가 있고요. 어떤 물체를 딱 잡고 있다가 놓게 되면 물체가 낙하하면서 여기 있는 요게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날개가 돌면서 물의 온도를 올라가게 만드는 실험을 A와 B 두 번 했습니다. 자, A는요. 추의 질량 나와 있고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0.5. B는요. 질량은 비어 있지만 추가 이런 역학적 에너지와 물이 얻은 열량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줄의 일당량, 열의 일당량 우리 실험할 때 그 값은 특정한 역학적 에너지가 특정한 열량으로 변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실험은 A와 B 두 개인데 딱 전형적인 스탠다드는 아래쪽에 있는 B예요. 왜? 4.2 줄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1.0 칼로리를 만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0.5 칼로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얼마겠어요? 그죠? 여기는 딱 절반 2.1 줄이 나와야겠죠. 기억, 바로 2.1이다. 맞았습니다. 그렇게 풀면 되죠. 다음 니은. H 얼마냐? 여러분, H는요, 여기 MJH, M, 그 다음에 G값은 10으로 하라 그랬죠? G, 그 다음에 H 몰라요. H 몰라요. 그리고 요게, 우리 얼마입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요거 2.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H 계산하면 0.21m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고요. 0.21 써야 되는데 거기는 0.42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디귿. 동그라미 니은 여기에 얼마 들어가냐? 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은 당연히 여기 추가일은 역학적 에너지 나옵니다. 저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 MJH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M, G, 그 다음에 H. H는 여기 있는 요거 0.21 써주면 되죠. 어차피 높이는 똑같았으니까. 그 다음 요게 얼마? 4.2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2.1. 그러면 M은 얼마 나옵니까? 바로 2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kg이고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군요. 자, 기억과 디귿 맞는 정답 3번이 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것 또한 여기 나와 있는 표를 해석하기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특히나 이 열의 일당량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새로 바뀌면서 처음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사한 문제들 여러 차례 많이 좀 풀어보시면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6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L이고요. 높이가 L이고 거기서 V라는 속력으로 수평으로 던졌고 수평 도달거리 L이라고 합니다. 그때 V가 얼마인지를 중력가수 G나 여기 나와 있는 L로 한번 써봐라 라는 얘기죠.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거, 그래. 여기 있는 요 V로 던졌을 때 수평 도달 거리를 가려면 L은 VT야. 근데 시간을 몰라요. 그죠? 항상 시간은 연직 성분으로 푸는 거죠. 지금 처음에 수평으로 던진 이물체의 경우에는요. 연직으로는 자유낙하와 똑같아요. 맞죠? 그 자유낙하하는 연직 방향과 등속도 운동하는 수평 방향이 만났기 때문에 포물선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물체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시간을 자유낙하식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머릿속으로 외워서 공식처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이 공식이 탁탁 그렇게 눈에 익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외우셔야 돼요. 중력가수 G에다가 H, 최고 높이입니다. 지금 여기는 높이가 L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H를 뭘로? 이렇게 L로 바꿔주면 되죠. 물체의 낙하 시간이에요. 그 낙하 시간만큼 여기 있는 L을 V, 그죠? 그 다음에 T가 이렇게 간 거잖아요. 지금 뭘로 정리합니까? 바로 V로 정리하면 됩니다. V로 정리하면 V는 자 L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면 루트의 2LG분의 L이 이렇게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서 제곱되겠죠? 그러면 L 하나 지워주고 남는 것이 루트 2분의 GL. 요걸 우리가 골라주면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바로 2번이 정답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죠? 하지만 이런 간단한 문제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풀어내야 하는 이유는 맨 뒷장 17번, 18번, 19번, 20번 킬러 문항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시간을 많이 쓰려면 쓸수록 앞에 있는 이런 쉬운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께 설명하면서 쭉쭉 정리하니까 좀 시간이 걸렸지만 뭐 예를 들면 30초 안에 아니면 15초 안에 빨리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정도의 그런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이 부분들 알아두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수능으로 또 고득점으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하나는 수평으로 던져서 포물선 운동 시켰고요. 하나는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둘 다 처음에는 높이 h로부터 이제 출발했고 공기와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무시하고. 자, 다음 또 가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자, 기억. A가 포물선 운동하는 동안에 A의 가속도의 방향은 일정하냐. 여러분 지금 포물선 운동은 운동 경로가 곡선이지만 가속도라는 건 힘이에요. 힘과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죠? 결국에는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은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그것들을 다 겹쳐보면 다 한 방향이죠. 중력 방향. 그죠? 결국에는 A의 가속도의 방향은 모두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니은. B가 빗면을 따라 운동하는 동안 B의 속도의 수평성분 일정하느냐. 수평성분이 일정한 건 A죠. B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멈춰 있다가 점 빨라지게 되면 그때 수평성분도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것 알 수 있죠. 니은 틀렸습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디귿. A가 B보다 먼저 수평면에 도달하느냐. 지금 여기 있는 건 A의 물체와 B 물체가 바닥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딱 즉각적으로 외워두세요. 아, 요거 A의 가속도 구하고 B의 가속도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가속도가 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집니다. 처음에 같은 높이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봅시다. A의 가속도가 뭡니까? 중력 가속도 G예요. B는요. 여기 세타를 한다면 G의 사인 세타입니다. 세타가 지금 0과 90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G가 더 커요. 결국에는 A가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고 디귿도 그래서 맞았습니다. 기억 디귿 맞는 정답 3번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도 그냥 물리적인 개념만 잘 갖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하고요. 다음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 무게중심은 여기 있어요. A는 이렇게 잡고 있고 여기 있는 요 A도 이번엔 이렇게 잡고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큰 차이점은 이 밑바닥에 무게중심이 들어가 있는 경우, 여기는 밑바닥 바깥에 무게중심이 벗어나 있는 경우입니다. 손을 놓게 되면 다시 떨어집니다. 손을 놓게 되면 넘어집니다. 그죠? 그렇게. 근데 이때 잡고 있는 손이 그때 힘을 주고 있는데 그 힘이 연직 방향,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얘는 이 상태로 들려 있어야 돼요. 들려 있으려면 이 사람이 위로 들어줘야죠. 그죠? 이렇게 들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위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넘어지려고 하니까 못 가게 붙잡아줘야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P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어느 방향이냐? 위쪽이다. 맞았고요. 니은 나에서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여러분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바로 수직항력이죠. 그런데 그 수직항력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수직항력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출제하시는 분들은 수직항력이라고 하면 모를 수 있어. 따라서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쓰자라고 그렇게 문제 낸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 수직항력을 묻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되고요. 그때 A의 무게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원래 A의 무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손으로 더 눌러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닥이 떠받치는 힘은 원래 A의 무게보다 더 큰 힘으로 떠받칠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니은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디귿. P의 작용의 힘을 각각 제거했을 때 또 Q를 회전축하는 A의 회전 방향은 가랑 나랑 같냐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얘는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기억과 니은 맞는 3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지난 교육과정에서 물리 1에 있던 것이 이제 넘어오면서 무게중심과 연관된 어떤 물체들의 평형 관련된 부분 문제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잘 좀 정리해두면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8번도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 9번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는 역학적 평형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대대적으로 지난 교육과정 물리 1에 있던 역학적 평형 문제는 우리 맨 마지막 20번 문제나 19번 문제에 정말 시간 오래 걸리는 킬러 문항으로 난도가 정말 높은, 선생님이 풀 때도 막 한 20분 이상 걸리는, 그죠? 20분이면 짧게 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4월 학평에서는 9번에서 그래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난이도를 갖고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전체 길이 8L짜리 막대입니다. 질량은 3M이고요. A는 여기에, B는 여기에 실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수평을 유지하면서 가만히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거죠, 그죠? 역학적 평형입니다. 여러분, 역학적 평형인 경우에는 첫 번째 힘의 평형, 두 번째 돌림힘의 평형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B가 막대를 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차례차례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자, 봅시다. 먼저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어요. 그러면 실에 힘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A에 걸린 힘을 우리 이렇게 TA라고 씁시다. B에 걸린 힘은요, 이렇게 TB라고 씁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TA랑 TB는 줄을 따라서 그렸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허공을 가르는, 전혀 방향이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두 힘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그죠? X방향의 힘과 Y방향으로 힘으로 나누면, 여기도 X방향과 Y방향으로 나뉘게 되면 그들이 뭔가 공통적인, 그들이 뭔가 방향은 반대지만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물론 이 막대는 질량이 3M이니까 막대의 중심에 3mg에 이렇게 중력도 있을 겁니다. 중력은 연직 방향입니다. 결국에는 이 아래쪽에 작용한 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있는 요 힘과 요 힘이 쌤 힘의 평형을 이루죠. 그죠? 힘의 평형을 이룹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힘과 이 힘이 X방향으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막대가 수평을 다 유지하면서 균형을 잡거나 역학적인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힘의 평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쓴 건 TA와 TB란 말이죠. 결국에는 문제 주시하는 또 다른 문자가 필요합니다. TA의 Y성분, TA의 X성분. 괜찮나요? 여기도 TB의 X성분, TB의 Y성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방향으로 평형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두 개는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인 힘일 겁니다. 맞죠? 그 다음 위쪽으로 있는 두 개 누구예요? TAY하고 여기 있는 거 TBY하고 더한 게 바로 3mg가 될 겁니다. 두 개 하나, Y쪽으로 평형.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없네요. 그럼 이번엔 뭘로 가야 됩니까? 바로 돌림힘의 평형으로 가야 합니다. 돌림힘의 평형. 돌림힘의 평형의 핵심은 회전축을 어디에 잡느냐입니다. 회전축을 여러분 그 시험을 본 후에 받은 풀이 해설 보시면 여기를 회전축을 잡았어요. 그래요.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회전축을 잡는 순간 여기 있는 TBY가 없어도 되죠. 그죠? 그럼 이 TA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받은 해설과 다르게 다른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를 회전축을 잡아봅시다. 여기를 회전축을 잡는다는 얘기는 여기가 고정돼 가지고 이 막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 있는 X방향과 X방향은 회전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시키지 못해요. 이 TAX와 TBX는 돌림위에 쓸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럼 요거 두 개는 돌림위에서 없어집니다. TA랑 TB는 어차피 XY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라져야 돼. 남는 거 뭐? 얘하고 얘만 남죠. 세 개가. 3mg, TAY, TBY만 남아요. 요거 쓰면 안 됩니다. 요거는 어차피 이렇게 나뉘면서 사라졌어요. 요것도 쓰면 안 되죠. 요것도 어차피 이렇게 나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회전축이 여기 있어요. 회전축이 여기 있으면 팔의 길이가 여기 있는 TAY는 0이에요. 회전축에 있는 힘은 팔의 길이가 0이기 때문에 이 힘은 돌림위에 쓸 수 없죠. 남는 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만 남았어요. 그죠? 그 중에 3mg는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막대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고 여기 있는 이 TBY는 막대를 회전축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 아닙니까? 결국에는 요 힘과 요 힘으로 돌림힘의 평형을 우리가 써주면 되고 3번 해보겠습니다. 자, 팔의 길이 필요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필요합니다. 전체 길이는 8L. 여기가 2L이니까 여기가 2L이고요. 여기는 2L과 3mg를 바로 곱해서 6mgl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신 없는 친구들은 우리 돌림힘 토크가 RF이기 때문에 RF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우리 4월 학평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이렇게 안 나와도 괜찮아요. RF 해서 써도 괜찮아요. 그것이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팔의 길이가 6L 그 다음 힘이 TBY니까 6TBY의 L이라고 쓸 수 있고 6과 L 지워주고 나면 결국 TBY가 결정됩니다. 얼마? 바로 mg예요. 요게 바로 mg란 말이죠. 요게 mg니까 요게 mg예요. 그죠?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TBY가 mg, TBY가 mg. 그러면 TAY는 요게 EMG. 그럼 요게 이제 EMG죠. 그죠? 요게 EMG입니다. EMG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TBY 요거는 MG예요. 자, 이제 요것만 구하면 우리 이렇게 합성해서 TB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습니까? A가 막대를 당기는 힘 TA가 루트 5mg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EMG 알잖아요? 그럼 요걸 알 수 있잖아요. 얼마? 요게 바로 mg란 말이죠. mg. 요게 mg인 걸 아는 순간 얘도 똑같으니까 mg구나. 결국 mg 합성한 거 루트 2mg가 우리가 진짜 구할 TB구나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뭐 어렵잖아요. 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역학적 평형은 정확하게, 그죠? 힘의 평형 구하고 돌림 평형 구하고 하나하나 대신 조심할 거 문제 주지 않은 문자들을 정리하는 것 이런 연습만 여러분 해두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1번 루트 2mg고요.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심력 실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림과 같이 가늘고 매끄러운 유리관을 통과한 실의 한쪽 끝에 고무마개를 연결하고 다른 끝에 추를 연결했고 우리가 봤던 그런 전형적인 실험 과정 그대로 있죠. 고무마개에서 유리관 위쪽까지 실의 길이를 L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마개를 등속 온도시키고 고무마개 10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측정하고 추의 질량만 증가시켜서 과정 나달을 다시 반복한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맨 밑에 줄이죠. 추의 질량만 증가시킵니다. 반지름도 있고 또 추의 무게도 있고 고무마개도 있고 또 뭐 이런데 여기는 요 추의 질량만 증가시킨대요.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 있는 보기에서 커지는 거 골라봐라는 겁니다. 자, 기억. 죽이 나왔네요. 니은, 속력, 디귿, 구심력. 그게 다 들어있는 식이 있습니다. 바로 구심력 F는
이 문제에서 구심력을 누가 만듭니까? 바로 여기는 추의 중력 아닙니까? 추의 질량을 라지 m, 고음악의 질량을 스몰 m이라 한다면 추의 무게인 mg, 라지 mg가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구심력은 mr 오메가 제곱 아니면 r분의 mv 제곱이죠. 이렇게. 여기 있는 오메가 안에 여러분 이렇게 t가 들어있어요. 주기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공식 완벽하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제곱까지 집어넣어주면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이렇게. 자, 이때 뭐라 했습니까? 추의 질량을 증가시켰답니다. 기억. 주기 어떻게 될까요? 반비례잖아요. 그죠? 짧아져야 합니다. 기억은 그래서 틀렸고요. 지금 커지는 걸 찾는 거니까. 니은 속력. 그래요. 추의 질량이 커지면 속력 증가합니다. 맞았어요. 디귿. 고음하게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 mg인데 m이 커지면 당연히 f가 커지는 거니까 구심력 크기 커집니다. 니은과 디귿 정답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충분히 물리적인 식을 이용해서 어떤 물리학들끼리의 관계를 찾는 그런 문제예요. 상당히 괜찮은 문제고 간단하니까 꼭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고요. 계속해서 11번 가겠습니다. 자, 11번 케플러 법칙이군요. 지금 밑에 있는 친구 A, B, C 학생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 중에 옳은 것 고르는 겁니다. A부터 갑시다. 행성이 P에서 Q까지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 4분의 1 타원이네요.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행성이 Q에서 R까지 가는데 운동 시간과 같아. 여러분, 지금 태양은 여기 있어요. 태양이 여기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는 빠르고요. 먼 곳에서는 느리기 때문에 점점 느려집니다. 같은 길이를 간다 하더라도 점점 느려지는 속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 시간과 여기까지 간 시간은 같을 수가 없어요. 학생 A 틀렸고요. B. 행성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커. 당연하죠. 근일점이 가장 빠른 곳이니까요. C. 행성이 운동하는 동안 행성의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해. 가속도의 크기는 행성과 태양까지의 거리, 떨어진 거리가 결정하는데 거리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C도 틀렸고 맞는 건 B만 맞는 2번이 정답인 걸 알 수 있죠.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상당히 쉬운 문제였고 뭐 이 정도 문제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케플러 법칙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하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와, 나 케플러 문제 맞췄어 라고 자만하지 마시고요.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어려운 문제로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자, 케플러 법칙 문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행성이 있고요. 거기에 행성을 초점으로 하는 P는 타원 궤도 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Q는 행성을 초점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행성이 P에 작용하는 힘이 A에서가 B에서보다 몇 배? 9배랍니다. 9배. 여러분, 행성과 여기 있는 P 사이에는 만유인력이 작용하고 있고 그 힘은 떨어진 거리 제곱의 반비례예요. 그죠? 근데 지금 뭐래요? 여기가 힘이 여기랑 여기랑 9대 1이랍니다. 9대 1이란 얘기는 여기가 1대 3이란 얘기죠. 여기부터는 R이라 한다면 여기는 3R이라고 쓰면 되죠.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건 긴반지름이에요. 긴반지름. 긴반지름은 2R이죠. 2R. 자, 이때 공전주기를 TQ, TP라면 그것들의 나눈 B의 전체 제곱 얼마냐라고 했는데 그 나눈 B, TQ가 먼저군요. TQ, 그 다음에 TP, 전체 제곱 이거는 냄새가 나죠. 그죠? TQ의 제곱, TP의 제곱입니다. 이게 바로 케플러 제3법칙이잖아요. TP는요, 여러분. TP는 여기 있는 요 행성인데 긴반지름이 2R이에요. 2R이니까 K의 2R의 3승에 비례하죠. 딱 비례하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이제 Q가 문제입니다. 이 Q는 3R을 반지름으로 도는 원운동하는 행성입니다.
원운동하는 이 행성도 그 3알, 3알, 3알을 긴 반지름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이렇게 케플러 3법칙을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그죠? K 없어지고요. R3승, R3승 없어지고 여기는 8분의 27. 이렇게 우리가 답을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케플러 3법칙은 원운동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분명하게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27 바로 2번이 정답이죠. 자, 어려운 거 없고요.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자, 아마 요거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삼각함수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 삼각함수랑 물리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 함께 가미되어 있는 거니까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꼭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실이 두 개예요. 여기는 P줄과 Q줄이 있고 길이는 L과 L로 똑같아요. 각도도 세타로 똑같군요. 물체가 매달려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돈다는 얘기는 구심력이 있다는 얘기죠. 구심력, 그죠? 구심력. 근데 지금은 구심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심력도 있지만 모두 있어요. 그죠? 바로 이 물체의 중력이 있어요. 중력이.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랬냐면 이 줄 P가 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당기는 힘보다 3배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배 크다. 그리고는 물체의 주기는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기가 물리기로 우리 T라고 많이 썼죠? 그죠? 줄에 걸리는 힘이니까 장력이죠. 그죠? 이렇게 써버리면 주기랑 장력이랑 한 식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설에 보시면 여기 있는 줄에 걸리는 힘을 F, 3F라고 쓴 이유가 둘이 혼동하지 말라고. 우리가 주기는 T라고 쓰고 실에 걸린 힘은 F라고 이니셜을 쓰자라는 겁니다. 공부한 대로 장력이니까 T, 주기도 T라고 썼다간 정말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줄에는요 3배가 더 크게 아래에 있는 줄보다 3배가 더 크게 힘이 걸렸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실에 걸린 힘을 F로 한다면 여기는 3F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연직성분과 수평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연직성분은 물체의 중력과 연관되는 부분이고 수평성분은 물체의 구심력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딱딱 보여야 됩니다. 여기가 세타죠? 여기가 세타입니다. 여기는요 3F의 코사인 세타고요. 얘는 3F의 사인 세타입니다. 괜찮죠? 그죠?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F도 마찬가지로 구심력 성분하고 중력 성분을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여기 지금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요게 바로 세타예요. 요게 세타고 얘는 F의 사인 세타. 요게 그다음에 요거는 F의 코사인 세타죠. 이 둘은 방향이 반대죠. 3F 코사인 세타 크니까 큰 데서 작은 데 빼서 2F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이 물체 질량 M이란다면 mg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 찾을 수 있죠. 중력. 두 번째, 요 힘과 요 힘 두 개는 구심력이에요. 구심력. 그죠? 구심력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 4F 사인 세타가 바로 이 힘의 이 물체의 구심력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뭐 구하는 겁니까? 바로 주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구심력식 중에 주기가 들어있는 게 있죠. mr, 오메가 자리에 이렇게 t가 들어있고 요 t로 정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4 지워지고 또 뭐가 지워집니까? 지워지는 게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보면 요 m은 문제 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임의로 중력 mg 할 때 이렇게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요 m과 요 m을 이제 함께 섞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요 m으로 정리하겠습니다. m으로 정리하면 요게 g분의 2f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걸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자,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t제곱을 밖으로 빼고요. 왼쪽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m, r, 파이 제곱이고 아래쪽에
F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때 M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2F의 코사인 세타 나누기 G 곱하기 R인데 요 R이 또 필요하군요. R은 요게 R이에요. 요게. 근데 R이 안 나와 있어요. 대신 L과 세타를 줬습니다. 그러면 L 사인 세타. 그래서 L이 대문자죠. L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파이 제곱 이렇게 남고 남는 거 F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남죠. 자, 지워보겠습니다. 사인 지워지는군요. 그 다음에 FF 지워지고 남는 거는 2 남고요. 그 다음에 요거 코사인 남고요. 그 다음에 L 남고요. 파이 제곱 남고요. 나머지 G 남았습니다. T제곱을 T로 만들면 이렇게 루트가 씌워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되죠. 자, 봅시다. 루트 얼마? G분의 2, 그 다음에 파이 제곱, 그리고 L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뭐 어차피 곱하기니까 순서가 뒤죽박죽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정답 1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문제 속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이용해서 식으로 정리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학함수와 관련된 것, 또 원운동에서의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까지 여러분 연습하시면서 좀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보도록 하죠. 자, 1 운동 에너지 문제입니다. 어떤 물체에 처음부터 운동하고 있었어요. 거기 일정한 힘을 이 전동기가 쭉 작용했더니 L만큼, 2L만큼 갈 동안에 운동 에너지가 점점 증가했습니다. 2L 위치에서는 2 라지 2제로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일정한 힘 작용했다, 등가속 직선 운동한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 얼마냐? 여러분,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0부터 2L만큼 갈 동안에 알짜임을 F라 쓴다면 갈 동안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Fs, 그죠? F가 한 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2 라지 제로에서 라지 제로 빼면 라지 2 제로만 남고 결국 우리 알짜임 F를 2L분의 2 제로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기억 맞았고요. 다음 니은 X 이퀄 L에서 물체 운동 에너지 얼마냐? 여기서 운동 에너지 얼마냐 이겁니다. 그때도 어차피 똑같은 알짜임을 줬잖아요. 그죠? W는 FS에서 F 자리에는 알짜임을 이미 구했으니까 구한 걸 쓰죠. 뭐 F S 이번엔 L만큼이니까 그것이 운동 에너지 변화 요거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2K라 씁시다. 2K 빼기 여기 있는 거 처음 거 2제로 쓰면 요거랑 지워지고요. 요거 남고 넘어가면 결국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2제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써 있나요? 2분의 3 2제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다음 디귿. 물체의 속력은 X 이퀄 2L에서랑 X 이퀄 L에서랑 어느 게 더 크고 여기랑 비교하면 몇 배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운동 에너지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질량 같은 물체 아닙니까? 그죠? 속력만 다른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 있는 거. 자, 2L에서는 운동 에너지 2 라지 제로가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v로 정리하면 얼마? 루트 m분의 4 라지 2 제로입니다. 자, 그 다음 L인 곳에서는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2제로예요. 그것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프라임 제곱. v 다르니까 이렇게 다르게 써야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2 없어지고 v 프라임으로 정리하면 루트 m분의 3 라지 2 제로예요. 사실은 요렇게 쓰는 건 약간 뭐랄까? 좀 초보적인 풀이죠. 왜냐하면 같은 풀이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2제로랑 m, 2제로랑 m은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어요. 실제로 들어있는 건 루트 4하고 루트 3이에요. 그리고 지금 b를 구하라 했으니까 루트 4, 루트 3 이렇게 해주면 루트 3분의 4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좀 더 빠른 풀이가 되겠죠.
어쨌든 얘하고 나누면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가 1의 몇 배? 그럼 주어가 요거죠. 주인공. 2가 1의 몇 배냐 할 때 그 2가 할 때 그 가 앞에 있는 주인공을 분자에 두는 거죠. 그 다음 얘를 분모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배인지 알 수 있듯이 ELS의 속력은 LS의 속력이 몇 배냐.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를 위쪽에 올리고 얘를 아래쪽에 써야죠. 그죠? 그런 식으로 B를 만드는 것도 확인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분의 4 그것도 맞았고요.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죠.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1운동 에너지 정리였지만 실제로 물리학2에서는 이렇게 직선상을 움직이는 그런 경우보다 조금 더 평면상을 움직이는 경우에서 더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취기준, 교육부에서 발표한 성취기준을 보면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에서의 1운동의 정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건 너무 물리원스러워요. 그죠? 물리2는 물리2만의 좀 고유한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는 그냥 연습용으로 한번 봐두시고 앞으로 차츰 그런 내용들까지 확인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이 나왔어요. P에서 던졌습니다. 질량이 M이에요. 그런데 최고점 Q를 지났고요. 그 다음에 R 갑니다. 높이 3H와 2H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줄 굉장히 중요한 말 나오고 있습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의 2배랍니다. 여러분, 운동 에너지가 2배예요. 물론 EK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의상 우리 E0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2배란 말이죠. 2배면 2배니까 이렇게 쓰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보다 얘가 2배예요. 그럼 여기는 요게 바로 운동 에너지면 하나 남은 게 뭐죠? 바로 포텐셜 에너지죠. 바닥에서는 운동 에너지 자체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여기에 뭘 하나 더 집어넣어 줘야 제가 될까요? 그죠? 바로 요거죠. 결국 꼭대기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같습니다. 그죠? 자, 기억. Q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보다 크냐? 아니죠. 같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니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mgH로 써라. 원래는 여기 있는 이 라지 제로는 여러분하고 쌤하고만 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문제에서는 저걸 주지 않았단 말이죠. 문제 준 건 M과 H와 G예요. 그죠? 여기 지금 3H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요거 포텐셜 에너지 얼마? 질량 M이니까 3mgH란 말이죠. 요건 다 문제 준 물리량이죠. 근데 그거랑 요거랑 같아요. 그럼 여기도 3mgH 두 개 더하면 6mgH고 그게 바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되죠. 따라서 니은 맞았고요. 다음 디귿. 자, R에서의 속력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R에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그죠? 6mgH죠. 근데 이미 EH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하고 2mgH가 있고 역학적 에너지는 6mgH니까 운동 에너지가 얼마? 4mgH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뭘 구하라는 겁니까? 속력을 구하라네요. 속력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m 지워지고 v로 정리하면 v는 루트 8 그죠? 루트 8 gh 루트 8이 2루트이니까 2 루트 2 gh 이렇게 우리 쓸 수 있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루트 3GH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써야 되니까 디귿 틀렸고 니은만 맞았고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뭐 어렵지 않네요. 이 문제도 3점 배점이지만 사실은 3점 그렇게 많이 3점스럽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충분히 개념만 잘 갖고 있고 문제에 대한 상황만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5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로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처럼 포물선 운동하고 있는 어떤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이 문제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낼 수도 있지만 사실 포물선 운동 문제는 굉장히 까다롭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 앞으로 쭉 이제 학평이나 모의평가 준비하면서 포물선 관련된 역학적 에너지 문제를 차곡차곡 모아두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아주 난도가 높은 킬러 문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잘 정리를 좀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천체 사진이다. 은하단 주위에 보이는 4개의 천체는 은하단 뒤쪽에 있는 하나의 퀘이사에서 나온 빛이 4개의 상으로 나타낸 것이고 이는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한 현상이다 라고 해서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 해서 이렇게 우리 찾아낼 수 있죠. 자, 우리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은하단 주위에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진행한다. 맞죠?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은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빛이 진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요. 기억 맞았고요. 니은 중력 렌즈 효과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니은도 맞았고요. 디귿 은하단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은하단 주위의 시공간이 휘어진 정도가 크다. 그죠? 질량이 크면 그만큼 더 왜곡된 그런 시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귿도 맞았고요.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인 것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론 이런 내용의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새로 나온 그런 내용들이 블랙홀이라든가 탈출 속도 이런 것들 연관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요 16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려움 없이 예전 교육과정에서도 있었던 그런 물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질량이 1kg인 어떤 물체 A가 놓여있는 엘리베이터가 자, 운동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윗방향으로 운동합니다. 자, 아래쪽에 있다가 우리 집 위쪽에 있는데 쭉 이제 타고 올라간 모양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되었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 따라서 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였고 연직 윗방향이 플러스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1초일 때 A가 엘리베이터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 10N 1초일 때 여기죠. 그죠? 그때 10N이었다. 엘리베이터 바닥을 누르는 걸 시간에 대해서 옳게 나타낸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중력가속도가 10이래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질량이 1이고 중력가속도 10이기 때문에 얘는 무게가 10N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그대로 10N이 나왔죠. 왜? 가속도가 없단 말이에요. 가속도가 없는 등속에서는 무게의 변화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무게가 여기는 계속 10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가속도가 얼마로? 5로 운동 방향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속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 바로 반대쪽으로. 가속도 방향의 반대쪽으로 관성력을 받죠. 그 관성력이 중력과 함께 이 물체의 원래 중력과 함께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관성력은 크기가 질량 1에다가 그죠? 가속도의 크기 5니까 관성력 크기가 얼마? 바로 5N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일정한 관성력이니까 여기는 무게로 재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죠? 10 플러스 5에서 15N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래프 찾아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10, 10, 10, 10, 10으로 다 잘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15대는 4번만 답이 되죠. 쭉 보세요. 그죠? 나머지 것들은 다 답이 안 되니까 충분히 4번으로 여러분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하면 17번도 어렵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자, 18번 진자가 나왔어요. 길이가 L이에요. 여기서 딱 잡고 있다가 놓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진자가 나올 때에는 역학적 에너지 할 때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상관관계를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가만히 잡고 있었으니 여기는 위치 에너지만, 포텐셜 에너지만 있었겠죠. 그죠? 포텐셜 에너지 핵심은 높이예요. 맨 밑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 높이를 쉽게 안 주고 L과 60도로 줬습니다.
요거 먼저 계산할 수 있죠. 요거 여기를 먼저 계산할 수 있죠. L의 코사인 60. 코사인 60 2분의 1이니까 요게 2분의 L이고요. 요것도 2분의 L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2분의 1 m g h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게 곧 어디?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 요건 바닥, 요건 꼭대기.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기억하겠습니다. 물체의 속력은 5점에서 최대다. 그죠? 여기 있던 포텐셜 에너지를 전부 다 운동 에너지 썼기 때문에 최대 속력 맞았고요. 니은 실이 물체에 당기는 힘이 한 1은 0이냐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은 계속해서 거기에 수직한 방향입니다. 결국에는 중력이 속력을 빠르게 만드는 거지 여기에 있는 실이 당기는 힘이 빠르게 만든 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힘과 운동 방향이 이처럼 90도가 되면 속력의 변화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힘이 하는 연 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디귿. 5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얼마냐? 자, 운동 에너지 이거 그대로 구한 거 2분의 1 mgl이라고 해서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죠? 충분히 여러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19번과 20번 조금 어려운 문제 두 문제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흔히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던 바로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보통은 높이가 h인 곳에서 비스듬히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원래는 우리가 보통 배웠던 포물선은 바닥에서 다시 바닥으로. 그런데 높이가 h인 곳에서 던지게 되면 그 원래 높이보다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 그래서 이때 요 h는요. 처음 높이 아닙니까? 처음 위치, 나중 위치. 그 나중 위치가 이렇게 뭐예요? 마이너스 변위를 갖는다는 거. 마이너스 변위를 갖는다는 거. 자, 얘는요. B는요. 여기서 VB로 던졌습니다. 처음 높이, 나중 높이. 여기 처음 높이보다 아래쪽에 있죠. 그죠? 여기는 4H도 마이너스 변위를 갖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거예요. 그거. B부터 갑시다. 쉬운 거부터. 여러분, 아래쪽 던졌어요. 처음 운동 방향 아랫방향입니다. 중력 방향도 아랫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고 요 4H는 플러스 변이에요. 플러스 변이. 얘 보세요. 처음에 던져 올린 방향 윗방향입니다. 중력 가속 방향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H는 마이너스 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리학 2에서 저 마이너스를 포함한 변이 관련된 부분으로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죠? 얘도 아래쪽에, 얘도 아래쪽에 있어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얘가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예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더 보면서 어떤 걸 물어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B를 VB로 던진 순간 A도 VA로 45도의 각도로 던졌고요. 동시에 던져서 동시에 도달합니다. 아, 다행히 시간이 여기 T 같네요. 그죠? 그렇게 되었다. 이때 VA와 VB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봐라 라고 하면서 지금 보니까 숫자로만 나와 있네요. 여러분, 숫자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숫자라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지워졌거나, 그죠? 지워지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H나 VA, VB 이렇게 뭐 나왔는데 그 H를 포함하지 않고서 또 시간 T를 포함하지 않고서 이 문제 풀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워진 겁니다. 아마도
VA 분의 VB 하다 보니까 분수꼴이가 지워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H나 T를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약분될 거야 라는 걸 추측하고 가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A 가겠습니다. A는요, 수평 방향 있고 연집 방향 있습니다. 그때 A는 먼저 첫 번째 수평 방향을 그냥 흔히 쉽게 여러분 그냥 X방향 합시다. X방향. X방향. 보면 VA의 코사인 45도가 시간 t만큼 가서 EH의 수평 도달거리를 갔으니까 수평 도달거리 EH는 VA의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VAT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Y방향입니다. 자, Y방향은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던져 올린 부분이 있고 변이 H가 아니라 마이너스 H만큼 아래쪽에 떨어졌으니까 왜? 시간 T로 쓰려고 하니까. 그러면 두 번째 식 마이너스 H는 그죠? 원래는 S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이에요. 연직 상방운동식. 근데 변이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H 쓰고 그 다음에 V0T인데 V0가 VA의 코사인, 사인 45도니까 어차피 이것도 똑같이 루트 2분의 VA의 T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엔 B 갑시다. B의 경우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4H를 이번에는 플러스 변이에요. 그리고 VB의 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일단 요거랑 요거랑 같네요. 같으니까 요 EH가 여기 넘어가면 넘겨서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없애면 2분의 1 GT 제곱은 3H 요게 3H 그죠? 그러면 VBT가 얼마입니까? H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맞죠? 그 다음 여기는요. VAT는요. 2루트 2T, 2루트 2H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문제에서는 VA분의 VB를 구하는 거니까 VBT 그 다음에 VAT 집어넣어서 여기 있는 거 H 쓰고 여기 있는 거 2루트 2H 쓰면 TT 없어지고 H 없어져서 2루트 2분의 1이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랑 B랑 전혀 다른 운동을 하고 있고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로 엮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일단 시간이 똑같기 때문이네요. 그죠? 시간이 같기 때문에 T라고 놔도 되니까 축 쓸 수 있고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이 VA와 H 또 VB와 H나 T 사이의 관계들이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4번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많이 쫓겨서 이렇게 쉬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은 문제도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경우가 앞으로 종종 있을 겁니다. 수능에서 실전을 위해서는 앞에 있던 쉬운 문제들을 좀 더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연습들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뭐 수능 특강 다 아직 안 끝낸 친구들 또 수능 완성 계속 공부하면서 연계교재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가겠습니다. 20번 문제. 딱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약간 물리원스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약간 좀 지난 교육과정 물리원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인데요. 이번에 교육과정이 물리1에도 일과 에너지 파트가 있고 역학적인 보존 파트가 있고 물리학2에도 있어요. 물리학2에서는 조금 다른 것이 약간 그런 어떤 가속도 운동하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포물선이나 이런 곳에서의 일 운동의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더 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6월, 9월 평가원 기출문제 좀 보면서 나머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20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가 있는데 B랑 C는 질량을 줬어요. M과 M. 근데 A가 질량이 없군요. 그죠? 질량 없으니까 너 질량 MA라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0부터 시작해서 L까지 갈 때 이제 속력이 점점 증가하다가 L 위치에서 끊어졌어요, B가. 그래서 2L까지 가는 거죠. 그걸 오른쪽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이 오른쪽은 B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대신 0부터 L까지는요. B가 움직일 때 처음에 이제 다 같이 정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속력이 V였다 합시다. 그럼 여기도 V, 여기도 V잖아요. 결국에는 요 L까지 갈 때 B의 운동 에너지 E0는 여기 있는 B의 운동 에너지 C 질량이 M이군요. 그럼 C도 질량 운동 에너지가 E0예요. 물론 얘는 지금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E0를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B하고 C는 운동 에너지가 같은 운동 에너지가 되었고 A는 질량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면 되겠죠. 만약에 질량이 2분의 M이다. 그러면 2분의 1 E0 이렇게 쓰면 되죠. 운동 에너지가. 그죠?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실이 끊어진 다음에는 A를 떨궈서 그런지 BC가 가면서 기울기가 가파졌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Y축이 운동 에너지고 X축이 L이에요. 여러분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보겠습니다. X의 증가량은 간 거리예요.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운동 에너지 차이니까 따라서 델타 EK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보세요. FS는 S자리에 이제 L 쓰겠습니다. FS는 R자임 F가 한 1은 이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에 쓰인다. 근데 여기 있는 L이 분모로 내려가는 순간 요게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거든요. 결국엔 기울기가 이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이구나. 여기는 지금 기울기 얼마예요? L분의 E0예요. 여기는요. L분의 E 라지 E0입니다. 그러면 이때 R자 힘을 F로 한다면 이때는 R자 힘이 얼마예요? 그죠? EF가 나와야죠. 괜찮나요? 그래프 안에서도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얻어낼 수 있구나라는 정도 우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것들 그래요. 쭉 나와 있는 설명들은 이제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내용과 똑같고요. 이제 보기를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억. B의 가속도는 실이 끊어진 후가 실이 끊어지기 전에 2배냐. 여러분 힘이 2배가 되면 질량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가속도도 2배가 되죠. 그러니까 실이 끊어진 다음에가 2배다라는 거 맞았습니다. 기억. 그래프 해석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 니은 A의 질량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A의 질량을 우리 MA라고 일단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A의 질량을 알려면 어떤 운동 방정식을 적어야 되는데 운동 방정식을 쓰려면 일단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중력가속 G를 곱해서 힘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가속도가 필요해요. 가속도가. 그래서 처음에 실이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를 A를 합시다. 그 다음에 실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가속도를 A'이라 쓰겠습니다. 실이 끊어지기 전 A. 실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A'. 근데 A'은 실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몇 배? 그죠? 2배.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자, 보세요. 처음에 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실이 연결돼 있으면 이쪽으로 mg, 이쪽으로 mh. 근데 운동 방향이 오른쪽. 그 얘기는 요 힘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m-ma의 g가 R자 힘이에요. 그 R자 힘이 A, B, C를 다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근데 얘가 mm이니까 ma 플러스 2m의 가속도 A로 간다. 첫 번째 방정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실이 끊어졌어요. 실이 끊어지고 난 다음엔 요 mg만 요 두 개를 데리고 다니는 거니까 mg라고 쓸 수 있고 R자임이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개의 em, 그 다음에 가속도 2배, EA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되는 건 요 MA를 몇 M인지 구하는 거니까 저걸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요거 연립할 때 여러분 잘 하셨겠지만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코를 중심으로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퀄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있는 건 과감하게 쭉 나눠주세요. 먼저 밑에 보면 M 지울 수 있고, 그죠? 그거 하나밖에 안 지워지네요. 그러면 얘는 얘대로 지우는 거예요. 얘대로. 얘는 얘대로. G 이렇게 위아래로. 이퀄 왼쪽에 있는 건. 또 오른쪽도요. A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남는 게 여기 4만 남았어요. 그죠? 여긴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4를 저쪽으로 곱해주죠. 4M 마이너스 4MA는 MA 플러스 2M만 남죠.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이거 넘어가면 얼마? 2M이 되고요. 얘 넘어가면 5MA가 됩니다. 따라서 MA는 얼마? 5분의 2M이다 라고 구해낼 수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써 있나요? 5분의 1M이라 돼 있네요. 틀렸어요. 네, 틀렸습니다. 운동만에 쓰는 거 잘 좀 확인해 두시고요. 다음 디귿. B가 x 이퀄 0에서 L까지 운동하는 동안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얼마냐? 완전히 물리원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물리학 2에서도 과연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물리학 2를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물리학 1을 공부하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낼 겁니다. 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물리 1을 공부해야 물리학 2로 넘어올 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면 물리학 1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합니다. 물리학 2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합니다. 물리학 1에서는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다이오드까지 공부하고요. 그걸 활용하는 트랜지스터를 물리학 2에서 배워요. 그 얘기는 위계가 물리학 1을 바탕으로 물리학 2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리학 2에서 지금 디귿 같은 문제를 냈다?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과정 위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디귿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부터 L까지 갈 때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에요. 일단 먼저 우리 볼 수 있는 건 C는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해요. 그죠? 근데 운동 에너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B는요, 여기는 같은 높이니까 운동 에너지만 증가하죠. A는요,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 잘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누구 거? C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에다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에다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다 더하더라라는 겁니다. 요식 어때요? 괜찮나요? 그때 C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 얼마예요? 우리 L만큼 갔으니까 mgh 란 말이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C의 운동의 증가량,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B의 운동 에너지가 E0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질량이 똑같은 C도 E0만큼 증가해야 됩니다. 맞죠?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A는 질량이 5분의 2였기 때문에 얘가 5분의 2 E0만큼 증가해야 돼요. 그리고 A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 질량이 5분의 2니까 5분의 2 mgh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 싹 정리하고 나면 4라지 이 제로는 얼마? mgl이 돼요. 지금 묻고 있는 게 뭐죠? 지금 묻고 있는 게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에요. 여러분, C는요,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지만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어요. 그러면 C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얘 하나가 나머지 걸 다 더한 거랑 같단 말이죠. 제일 크죠. 그죠? 얘는 작단 말이죠. 많이 감소했는데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랑 계산할 때 여기서 여기를 빼줘야죠. 예를 들면 엄마가 저한테 용돈을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급하다고 저한테서 50,000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50,000원 가져갔죠. 엄마가 10,000원 줬죠. 그러면 부모님이 용돈 준 총액은 마이너스 40,000원. 그 10,000원을 빼줘야 되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감소량이라 했으니까 감소한 거 얼마? 감소한 게 바로 요만큼 감소했거든요. 그 감소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4라지 2제로. 증가한 거 얼마? 증가한 거 이만큼이거든요. 하지만 감소량이기 때문에 빼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3라지 2제로만큼이 감소량이더라. 이게 감소량, 증가량,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3, 2제로만큼 감소량. 근데 거기는 지금 4라지 2제로 했으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맞는 건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해설을 마쳤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6월 모평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바쁘죠, 그죠? 그래도 차분히, 절대로 쉬지 말고 꾸준히, 천천히, 정확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모평도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정확하게 공부해서 우리 6월 모평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6월 모평 끝나고 봬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